예, 지금 토론자분 오셨습니다. 저희 바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공공노련이 공동 주최하는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진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토론회에 앞서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국방부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 향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통해 어떻게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처럼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같이 주최해 주시는 서른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또 당에서 또 국회에서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아침에 또 수석부자진들을 대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연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해철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당초 이 토론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좀 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빠르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과 또 개선방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발언을 하실 때도 마스크를 꼭 좀 끼시고 좀 발언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서른 의원님과 또 이수진 의원님 두 분께서 함께 이 자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 국회 일정이 요즘은 본회 일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갑작스러운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합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은 아까 사회자 부분께서도 조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 영역은 또 안보와 직결된 또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에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또 노조법상의 이 노동조합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드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간에 오늘 여기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 계시지만 국방과학연구소나 또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기관에서는 그간에 노조가 이제 없었습니다. 노조가 없었습니다만 노조가 이제 작년부터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지금 노동존중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노동조합에 관련돼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하게 주어진 그런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 황선자 우리 그 사회와 황선자 우리 부원장님의 이 좌정과 또 장진년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상세하게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정교조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들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이로 협약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담은 비준도 이제 정부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되고 국회로 넘어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맞이하는 이 국방부 산하기관에 대한 이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극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국방부 김신숙 또 전력정책과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또 김재식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실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또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인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식 국방기술품질원 노조위원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간 많은 논의를 하고 또 함께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해안이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해철 위원장님 말씀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의원님 대신에 국방위 소속의 서른 의원님, 정우재 부장님께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른 의원실 정우재 비서관입니다. 그 의원님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양해 말씀을 일단 좀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이신데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계시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이 좀 약간 뭐 특수한 기관이긴 하지만 기관과 노조의 상생의 토대가 마련이 되면 그것이 그 국방기술력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셔서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국회에서 후속 작업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수진 의원실에 우리 김숙진 보좌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 이수진 의원실의 김숙진 수석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지들. 그 의원님 오시다가 정말 다급한 일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토론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산하기관 노조들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관심사가 아주 높으시다는 말씀 처음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이수지 의원님 말씀은 책자 10쪽, 11쪽에 있는 인사말로 발음을 대신 하게 되어서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앞에 박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서른 의원실의 보좌관님 말씀과 저는 뭐 다 훌륭하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토론회를 거치면서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좀 그동안 국방부 쪽 그리고 산하기관 사측에서 어쨌든 국방 업무에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좌진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노조 활동가로 23년 하다가 특히 공공노련에서 활동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서른 의원실하고 빠르게 협력해가지고 빠르게 법이 문제면 법을 바꿀 것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조가 존중받고 이 사회가 대통령 말씀처럼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가는데 국방부가 국방부 산하기관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념에서 좀 들어주시고 저희 오늘 이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여튼 감사 인사 제가 의원님 대신 드리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빠르게 올 연내 안에 지금까지 지지부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좀 답답하게 지켜봤는데요. 말끔하게 정리되시기를 국회에서 저도 힘껏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록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과 바쁜 일정 때문에 또 잘 못하셨지만은 또 대참해주신 직접 보내주신 보좌진들께서 힘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자 소개 올리고 사진 촬영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장진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 노조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방기술 품질원 노조 김명식 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김신숙 전력정책과장 오셨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수진 노사관계법제과장님 오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재식 법무실장님 오셨습니다. 연맹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재석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대 의미로 같은 회원조합이신 한국마사회노조 홍기복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물류지원단 전국노조 김한국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 전에 간단하게 우리 참석자분들, 토론자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을 이 앞쪽에서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토론자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줄로도 가능합니다. 네, 한 줄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자리 정리하고 토론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어떻게 되시죠? 그거 괜찮아, 됐어. 예, 자리 정비가 마무리됐고요. 이상으로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을 자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황선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노동 3권은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국방과학연구소와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그 관계 부처와 그 해당 기관에서는 그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 그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먼저 그 장진영 변호사님이 그 발제를 통해 그 법률적 해설과 그 판례에 근거해서 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그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 대표와 그 관계 부처 및 그 해당 기관에서 그 토론을 통해 그 입장을 그 밝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가능한 저의 말은 줄이고 주로 그 발제자와 그 토론자 그리고 그 청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의가 그 이루어지도록 그 진행을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5분의 그 토론자께서 그 입장을 밝히신 후에 그 청중석에서 뭐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부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토론자로 그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 의견이라든지 뭐 반박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의견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발제자께서 그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를 그 마치는 방식으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장진영 변호사께서 그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그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관련해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까지 교부받았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공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주문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규정의 준용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노동운동이 금지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의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 공모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국방기술품질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준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이 모두의 직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1항에 노동운동 금지 조항이 준용됨으로 인해서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근로상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이 뭐냐,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근로삼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서 우리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근로삼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먼저 헌법과 그 법률에서의 근로삼권 제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청원경찰의 경우에 노동운동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가지고 우리 법률 그 준용 조항에 대해서 근로삼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 3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보장과 제한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33조에 노동 3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근로 3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이 있는데요.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해서도 아니 되고 또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이 조건을 형성해 줘야 할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분의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은 우리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는 66조, 지금 문제되는 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있는데 그 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과 단서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근로상권을 보장받는다고 헌법에 이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또 각주 7번에 보시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 일정 범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까지는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 부분에도 조항을 살펴보면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그 단체 교섭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조정하고 뭐 중재하는 이런 조항까지도 두면서 단체 교섭을 잘 보장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그 단결권, 노동 3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일정 범위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다 보장하고 있고 단체 행동, 그러니까 쟁의까지는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단체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헌법 33조 2항에서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이 33조 2항으로는 제한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33조 3항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의 내용을 보면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로 돼 있고 단체 행동권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기관은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체 행동권 또한 원칙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헌법 규정을 보니까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조 1항에 노동기본권은 노동 3권은 보장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관련해서 일반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서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제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법률로 근로 3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데 헌법 37조 2항도 그냥 법률로만 적어놓으면 다 제한된다 이것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그 제한도 근로 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근로삼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에 적합하냐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조 판례가 청원 경찰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그게 22페이지 쪽에 있는 로마자 3번에 참조 판례가 쭉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5조 사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론문 25쪽쯤에 앞부분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와 자세한 그 해당 부분을 각주로 해서 해놨는데요.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어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의 요건이 뭐가 있냐면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 침해가 최소여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근데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법 관련해서는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검토할 때 자세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청원경찰의 근로삼권 침해 여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검토할 때 먼저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근로삼권 전부를 쉽사리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이 일반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므로 헌법 33조 1항에 따라 근로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에 비해 신분 보장이 취약한 청원경찰의 근로삼권 전부를 쉽사리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우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청원주하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삼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청원경찰의 근로삼권 모두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직접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을 또 지적을 했고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방위산업체 근로자들 경우에도 단체 행동권만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모든 방위산업체만 가 아니라 주요한 방위산업체로 범위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청원경찰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청원경찰하고 비슷한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하고도 비교했는데 이들도 쟁의행위만 금지될 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제한되지 않고 있다. 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하고 공무원의 경우가 있는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공무원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교원과 일부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군인하고 경찰에 대한 것도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성의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삼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제한을 가하면 이건 지나친 제한이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만 근무하고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어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다 지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러므로 이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준용 규정 자체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의 근로상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원경찰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준용 규정을 삭제해서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은 모두 보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청원경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시를 봤는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시를 적용해서 우리 사례의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첫 번째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과 두 번째 요건인 수단의 적합성 부분을 보면 국방부 산하 기관의 중요시설 안전을 도모하고 국방 관련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은 일단 인정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부분인데요. 침해의 최소성 부분을 살펴보면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방부 산하 기관들은 알리오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기타 공공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타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모두 다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이고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근로자입니다. 청원경찰과 마찬가지죠. 헌법 33조 2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이상 일반 근로자인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에게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1항에 따라 근로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의 직원의 근로조건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는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고 내부에 취업 규정도 있더라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취업 규칙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알리오에 공시가 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각주 11번을 보시면 성과연봉제, 기본 연봉제여서 기본 연봉 받고 매년 개인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과와 업적에 따라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그다음에 특별 인센티브가 있고 일반 근로자들이나 다른 공공기관처럼 연봉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 내부 취업 규칙들도 보니까 근로시간이나 뭐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등 일반 근로자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서 정해지면서 우리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상권이 일률적으로 모두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 금지 조항의 준용 조항을 두어서 모든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의 근로삼권 전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거는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공무원처럼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조건이나 뭐 신분 보장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 다음에 보면 신분 보장 규정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각종 규정이 있고 월급도 근무 조건 법정주의로 돼 있어가지고 다 정해서 올라가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장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복무만 복무 조항만 준용을 받아가지고 많은 제한이 있어요. 복무 조항도 이렇게 저거 살펴보니까 각종 의무들이 있어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종 의무, 종교 중립 의무도 있고요.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뭐 품위 유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 운동 금지 의무, 뭐 각종 의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조항을 준용받아서 다 지켜야 되고 근무 조건이나 뭐 그런 부분은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근로상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근로상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나 다른 데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각주 13번이나 14번이나 15번을 보면 대부분의 국방에 필요한 뭐 조사, 연구, 개발, 뭐 분석 그런 업무들이에요. 연구, 대안 개발, 정책, 자료 수집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한 업무를 하시지 직원분들이 국토방위와 국민보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럼 직원의 업무가 직접적 국토방위 및 국민보호 업무가 아닌데 국토방위 및 국민보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같은 수준의 공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기관 내 모든 근로자의 근로상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도 앞서 그 헌법재판소 설시들을 보면 지적을 하셨잖아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만 제한하고 있고 그 방위산업체도 주요 항공으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특수경비원도 쟁의행위만 금지될 뿐이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제한되지 않고 있고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되고 있고 청원경찰은 노동상권 전체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반 근로자인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상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의견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임무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업무상 기밀보호의 특수성에 있어서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과 청원경찰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방보안 업무 훈령을 적용 중이며 비밀문서 생산 및 취급, 비밀 취급 인가자 지정 및 관리, 군사보호구역 지정, 정보통신 분야별 운용 여건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개발은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상권 제한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근데 앞에 지금 써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을 보면 그거는 기밀보호의 문제라고 보여요. 근데 기관 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밀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련한 거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런 조항은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각주 16번에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법이나 방위사업법,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비밀 엄수 조항을 두고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센 규정을 두면서 그 비밀 유지에 대해서 기밀 보호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실제 발생되는 경우나 업무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은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거도 근로상권 전부를 제한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설립하고 가입했다고 해서 이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방부 산하 기관의 모든 근로자의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근로자의 근로상권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럼 법률 개정의 필요성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원경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해 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준용 규정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주면서 그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빨리 법률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빨리 고쳐가지고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걸로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따른 행위는 금지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노동기본권 인정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취지, 다른 유사한 조건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사실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자체는 할 수는 있을 거 신고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을 덜 겪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에서 노동조합 활동하고 가입받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인사혁신처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행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행위 금지 원칙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인사혁신처는 보였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노조 설립을 인정해주고 노동조합 활동하라고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써 있는 게 잘 모르겠고 일반 근로자들이 활동할 때 그리고 활동할 때도 사측하고의 관계나 근로자들한테 설명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도 지금 해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노동조 활동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각 부처의 입장과 해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현행 법제에서는 단결권은 그럼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랑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노동부가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사유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원의 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를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한 헌법 정신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 지침을 말하는데 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하는 적극적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헌적 법률에서 우리 지금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우리는 기본권, 노동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경우도 현행 국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일정 범위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본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규범을 지켜야 하는 직접적 수범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법률과 그 한도에서 노동운동 금지 조항 배제를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는 준용 조항을 통해서 적용될 뿐인데 준용 조항을 통해서 노동운동이 금지되는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그렇다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이 제한 하에서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정도는 당연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면서 공무원들처럼 노동운동이 금지된다라는 근거를 또 하나 삼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산하 기관 직원은 일반 근로자이고 공무원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을 별도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오히려 일반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노조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관련한 조항 준용 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이 각주 25번을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둘 다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병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 40쪽 정도에 보시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 주장도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별법하고 일반법에 관한 그것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가 있었을 때에 하는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각주 26번에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7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단지 준용규정 하나 두었다고 해서 특별법이 된다라는 해석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도 교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금지되지만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조정 신청이나 중재, 교섭 결렬에 대비한 절차를 두는 식으로 다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 저희도 단체 교섭권 정도는 다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그런 주장도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부 공무원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군인 군무원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저에 국방부 산하기관 근로자가 공무원과 같이 취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이거는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점도 어떤 해석도 있냐면 근거가 방위산업체 직원과 달리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직원은 그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단체 교섭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단체 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혼동하는 해석으로 저는 보입니다.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지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에 비밀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교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도의 보안 문제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업무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될까 봐서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 다 알리오에 공시돼 있어요. 우리 근로 조건. 그래서 단체 지금 단결권을 받고 단체 교섭권을 받고 그랬는데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지금 현행 법제 하에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체 행동권 관련해서는 노동부도 단체 행동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체 행동권 관련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장진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그 현행 법제와 이에 대한 그 각 부처의 그 법률적 그 해석과 그 입장이 다른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노동운동 금지 조항뿐 아니라 그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장 전부를 그 포괄적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조항은 그 삭제되어야 한다고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어서 바로 그 토론자들의 그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시간을 한 그 7분을 그 넘지 않는 그 수준에서 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가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예철 위원장님 그리고 서른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노동조합의 해난을 이렇게 같이 토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단히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잘 얘기하셨으니까 저희는 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노조의 해난 어떻게 돼 왔는가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소는 50년 정도 된 연구소입니다. 197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아주 훌륭한 연구소로 이제 된 이런 연구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양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연구소고 지금도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아마 노조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소장 위주의 이런 지휘 라인을 구축하고 거의 뭐 이 상명하복의식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도 안 되고 중지를 모아서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지시 따라 뭐 이래갖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연구소가 문제가 많다. 우리 노조가 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그 구성원들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이 중지를 모아가 가야 그게 튼튼한 연구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직도 조금 어찌 보면 좀 시대에 맞지 않다.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제 마지막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역시 국방 분야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변화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민간에는 삼성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국방부 산하에서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뭐 국방부 산하가 다 같겠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86년 서울의 봄 이후에 노조 결성이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헤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못하게 됐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도 몇 번 언급했지만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준용한다 해놓고 여러 가지를 다 제약하고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진 사유가 그렇습니다. 국가연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혜택 줄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그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거꾸로 갑니다. 모든 것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기회는 몇 번 있었어요. 1999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때는 노동청이 야, 왜 너 노사이별을 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소장을 불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장이 놀랬겠죠.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노사협의를 만들어요. 거기서 유추해 보면 그때부터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노동청이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아니 행정부가 해석하는 이상 사법부 아닌 이상 그 권위를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노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니까.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지 않고 노사협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노사협의 간사로서 여러 일을 했는데 이때 또 국방부하고 우리 연구소가 암암리라는 것은 우리 노척 대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언급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꿨어요, 법을. 거기 보면 직책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노조도 못하게 하고 노사협의도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뭐 장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명확히 해야죠. 노조 못한다는 확실한 표현을 쓰든지 아니고 뭐 직책을 준용한다. 이래갖고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같이 그냥 법률적 일반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직협회로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직협을 구성해서 직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만 그때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된다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법률 자문 받으러. 뭐 이름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변호사가 법무관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공무원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공무원을 써놓지 않기는 직협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거는 법의 미비다. 뭐 전문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옆에 계시는 우리 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그 기품원 노조가 작년 1월에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보고 또 그때도 뭐 이 인사혁신처 뭐 지금 앞에 나왔던 쭉 해석들을
해가면서 되니 안 되니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 법제처 해석이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를 보고 이제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또 밟는 거예요. 국가연이 또 기품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밟습니다. 물론 뭐 이해는 되죠. 뭐 원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싫은 거죠. 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정부 정책 방향이 어디 있든 싫은 겁니다. 그래 또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1년 1개월이 지나도 지금 12차례의 협상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아무런 무후 반응이에요. 그건 불법이다. 왜 불법입니까? 아니 불법이란 증거가 있어야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 묻고 싶어요. 왜 불법이냐?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합법이다.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의적 해석으로 내가 볼 때는 불법이야. 그럼 제가 볼 때는 합법이야.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자기 해석대로 하면 됩니까? 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국가기관에서. 법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진짜 통분합니다. 그리고 아니 연구소라 아닙니까? 연구소가 무슨 총칼을 들고 싸웁니까? 기밀? 기밀이야 뭐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죠. 노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억지인 거예요. 억지. 아무리 힘이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문제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연구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지시대로 하는데 무슨 연구소가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자율적이고 뭐 스스로 하고 싶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싫어해요. 뭐 이 연구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연구소가 가라앉고 있고 분위기가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이 노조라도 활성화돼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그나마 자주국방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국가를 비난하거나 뭐 누구의 삶을 뭐 핍박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뭐 내 권리라는 것은 내 사익을 추구한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 잘 되고 우리 국가는 잘 되자고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대답도 없고 계속 자기 주장대로 무조건 불법이다. 근거를 가져오라 이거지. 불법이면 근거를 가져와야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해야지. 최소한 단체 입장에서 임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참 실망스럽고 정말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한테 묻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진실이 뭔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이렇게 대명천지에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또 노동 존중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명식 국방기술품질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노조위원장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의 입장과 저희 기술품질은 노동조합 입장이 별반 다를 바는 없을 듯합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50년이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품질원이 40년이 된 조직입니다. 50년, 40년이 된 조직들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나 언론에서 항상 보고 있는 어떤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사관계 때문에 존재하겠죠. 어떤 노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으면 오죽했으면 노동조합 법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노사관계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 왔다. 물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뭐 준용한다고 해서 국가연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뭐 직장협의회에 준하는 그런 조직들, 그런 단체들을 운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어떤 건의 내지는 뭐 협의에 그치는 것이지 반영이라는 어떤 합의라는 개념에 도달하기에는 힘든 어떤 모양새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발제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공무원 그 복무규정 제7장을 준용받고 있다는 요 사실 때문에 노동조합이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국방부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비롯해서 저희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조항들이 노동조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처음 접했을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국방부는 지금 현재 국방부의 어떤 종사자분들이 이 법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 상황이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뭐 군사 독재 뭐 이런 시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년이 흐른 지금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이 법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거 법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못한다. 뭐 국가안보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 뭐 비밀을 취급하니까 못한다. 아는 국방부 논리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뭐 첨부로 붙여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비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 법조항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만 해도 첨부 1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만 해도 349개 법에서 비밀의 엄수를 거론하고 있고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49개 법에서.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 비밀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 제가 그 공공기관들의 보안 업무 규정을 보면서 비밀 취급 인가, 비밀 취급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뽑아 보니까 그거는 첨부 2가 되겠습니다. 244개 공공기관이 비밀을 취급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2급 비밀까지. 그래서 국방부의 어떤 그 군사기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고 군사기밀도 중요하지만 이 244개 공공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밀입니다.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나 뭐 보안에 관한 것 때문에 여기 우리 국방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의 어떤 그 근로자 3건이 제한돼야 된다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50년 먹은 법을 지금 이제 고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 당연히 이거는 뭐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관의 의견이 어떻든 감사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요. 제가 첨부 3에 여기 달아놨던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 중에 뭐 다 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판결문 중에 2015년이 되겠죠. 2015년에 그 지금 박근혜 정부 탄핵한다고 했던 헌법재판부 전원일치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어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거의 헌법 위에 있는 법처럼 만들어 놓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 법을 폐지시키는 그런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제가 발전해 왔지만 까맣게 조금 진하게 적어 놓은 것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상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상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등 그 본질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서 그 재판관들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성명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그 근로자의 그 국민의 권리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근로상권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담고 있는 국민의 권리 한 5가지 중에 이 근로자의 권리, 이거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이유로도 여기에 대해서 제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헌법에서 방위사업체,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상에 맞는 법 논리고요. 그 이후의 근로자들한테 어떤 근로자의 상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 전체를 준용시켜 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이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5조 선서부터 해서 제67조 위임 규정까지 이렇게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저희들한테 준용을 시켜 놓았으면 저희들은 공무원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면은 그러면 공무원에 걸맞는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 뭐 이런 것도 같이 부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무 규정만 준용시켜 놨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제7장의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운동의 금지는 또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5개 중에 2개를 침해당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50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 50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국민의 권리를 2가지나 제한하고 살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들에게 그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을 해줬습니까? 45년 된 한국국방연구원, 40년 된 국방기술품질은 국민의 권리를 2가지나 침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보상책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50년 전의 법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루빨리 고쳐야 될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13가지 항목의 이 조문으로 구성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시켜 놓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없는 일.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못한다.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을 제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묻든지 뭐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다들 그나마 우리가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서 판례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런 자리에서 또 토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사법부까지 들고 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일이 물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법조문 이거는 빨리 우리가 손을 벗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되도록 하고, 자주국방을 원하시고
우리 방위산업체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빨리 하루빨리 건강한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부처가 됐든 저희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자주국방의 건설에 하루빨리라도 우리 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 될 것이고,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게 힘을 주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또 국방부 산하에 또 우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 우리 세계 연구기관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노동정 좀 해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들은 빨리 개정해서 하여튼 아름다운 자주국방, 건강한 자주국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신숙 국방부 전력정책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마치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노조 측이든 사측이든 뭐 이게 노조냐 아니면 뭐 회사 그 뭐 사용자냐 이전에 저희 다 같은 그 뭐 인간이고, 저희 사실 헌법 33조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벌써 10조 11조에서 행복 추구 권리도 있고, 저희가 다 이 한 나라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누군가의 뭐 자식이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치 입장을 지위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오게 돼서 매우 좀 착잡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이제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 더 먼저 말씀드린, 저희는 그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제 제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국방부의 산하 기관을 제가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무기체계 획득과 그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만 하고 있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분야, 그리고 이 분야를 이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잘 발제를 해주셨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저희 국방부 입장도 이제 일부 들어가고, 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요 사안을 보고 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문제가 돼서 국회에도 여러 번 설명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대부분이 다 말씀하신 게 현재 이제 노조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그건 거의 명백히 보인다라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게 헌법상 권리인이 다 오케이 이렇게 하긴 어렵고, 법을 고치자 다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보고 법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법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크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기 노동부 과장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게 빨리 이게 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게 실정법상 이것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치기 전에 이걸 그냥 헌법적 권리로 해석을 해서 임의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도 그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이 법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 개정의 방향은 거꾸로 보면 왜 이 법이 지금까지 이런 모양을 띄어왔을까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은 방위사업법이라는 것이 200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즉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뭐 국가연 근로자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일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국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굉장히 특별한 기관이고 1970년에 저희 이제 군이 생긴 다음에 뭔가 하나 만들어 본다라 탄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기관이고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저희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조 공무원 복무 규정 제7장을 준용한다라는 이 조항이 이미 1970년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권리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의무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는 그건 제가 잘은 알 수가 없지만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법의 7장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있었고 그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50년 이상을 이어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외에 다른 이제 국방부의 산하기관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품원도 생겨나고 뭐 연구원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겨날 때 이 조항을 똑같이 이제 카피하게 되는 형태로 법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방위사업법이 생길 때 이제 기품원 같은 경우는 기품원의 독자적인 법이 없이 방위사업법에 기품원에 대한 조항이 이제 있는 형태인데 국가연법 14조를 그대로 거의 카피해서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국방부 산하의 대부분의 기관의 그 근로자 임직원에 대해서는 국가연법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 모델을 토대로 공무원법 7장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국가연법이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당시에도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직장협의회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상황에서 아마 직장협의회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연법에 공무원 복무를 준용하니 동시에 복무와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복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준용한다라고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약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7장 복무 규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준용이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두 개가 균등하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추세로 보면 사실은 그 2005년에 공무원 노조법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럼 2005년에 공무원 노조법이 새로 생기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것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되어져야만 이게 왜냐하면 직장협의회법이라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이 생기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차후에 2005년경에 공무원 노조법이 생기게 되면서 기관에 따라서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고 협의회를 결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두 법을 다 공히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써져 있는 게 맞는데 보니까 2005년, 2006년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그런 이제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2020년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뒤돌아 봤을 때는 그게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해서 국가공무원 노조법은 절대로 준용할 수 없어라고 배제했다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뭐 누군가 문제 제기하고 국가공무원 노조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법 구성상 저희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제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는 법의 진행 경과를 봤을 때는 공무원 노조법 준용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판단이고 그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감사원의 의견을 줄 때는 현행법상 지금 현재 이제 노조를 인정하기에는 이런 실정법 위반이라고 이미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끝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반드시 이제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의견서에 똑같이 썼습니다. 썼고 그 합리적 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아까도 이제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김철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이제 국가연의 노조의 그 근로상권이 전면 제한되는 형태로 돼 있고 어떤 현재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실정법을 그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심지어 공무원들도 노조를 만들 수가 있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가연의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정법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개정의 방향은 이제 뭐 입법의 기관이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쪽하고 많이 협의하고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면적으로 이제 다 인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어떤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직무의 특성 그리고 맡은 일 그리고 당시에 뭐 인사라든가 뭐 그런 걸 맡았다든가 그런 다양한 직무의 특성과 또한 국가 안보의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헌법에서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제한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합리적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제한하고 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좀 제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후에 하실 때 조금 그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게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노조를 그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게 그 실정법, 그러니까 정부 부서에서는 그 노조를 그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정부 부처인 그 감사원이 이게 그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가 실정법을 위반을 하면서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노동부의 그 입장이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와 관련해서 그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재식 국방과학연구소 그 법무실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는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정법 해석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수법 14조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의 해석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수법 14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해석하고 감사원의 해석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의 그 입법 과정에서의 의사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는데 2000년도 연구수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법 의사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 준용하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에서 그 의견들을 좀 받아봤는데 66조 1항을 준용해서 배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66조 1항 그대로 준용을 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그대로 추가로 대신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입법 의사가 있었고요. 그게 그대로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도 그냥 그 정부의 안대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입법 의사로 명시적으로 공포된 이상 이걸 해석론으로 뒤지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될 사안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관련해서는 66조 1항 준용 문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구수법 14조가 굉장히 연구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가면 처벌 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연구소 임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무원으로 처벌에 의해서 의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쪽에 있는 국가공무원 실장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고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노동행위하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고요. 청원경찰 관련해서도 청원경찰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5년 이전의 사례에서는
청원 경찰을 형법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구정 하나 가지고 노조 활동하셨던 청원 경찰분들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앞쪽에 있는 66조 국가공무법 66조랑 준용 문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간주 규정, 공무원 간주 규정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여서 해석론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수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건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개정론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가 안보라고 하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연구소 직원분들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두 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규범조화적으로 해결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당연히 직원분들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게 보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그 연구소 직원분들의 근로상권에 대한 이렇게 소구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의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이제 한번 판단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인데 이런 가치 판단할 때에는 실체관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입법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위한 이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자료 같은 것이 나가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아마 지금 이건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안 절차들 거쳐서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익 형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자리가 빨리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그 국방과학연구소 노조 설립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발제자분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예, 이미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에서 보면 국가공무원법 실장을 준용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랑 걸려 있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1항에 대한 해석이 거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2005년도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그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상권 모두가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된다라는 판결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합헌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헌법에서 분명히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상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그것의 제한은 공무원에서 법률에 한해서 제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에게까지 이 조항을 이제 그 적용 헌법을 배제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미 그 공무원조차도 2005년도에 2006년이죠.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이 되면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확보한 상황인데 공공기관 임직원 직원들한테 그게 안 된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봤고 저희 노조법에서 이미 주위 방산업체들조차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한 유사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는 청원 경찰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광익침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를 한 판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무리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법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준용하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 하나로 저희가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의 노동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처럼 사실 그 설립신고증 교부한 이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아주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감사원에서는 그 대법원의 2005년도 판결과 현행 규정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월권 그러니까 이제 법의 문구를 벗어난 해석이 아니었냐라는 저의 행정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한 차례 굉장히 충분하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까지 판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치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검토를 하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검토 과정을 다시 거쳤고 거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법제처와 함께 이제 법령 해석 문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희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서 우리 결론은 동일하다라는 입장을 일단 감사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이제 감사원에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동일한데, 다만 이번에 지금 이제 앞에서 저희 국방부의 이제 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있는 공공기관 아니면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법조항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여기서 한 번에서 이제 국가연은 만약에 끝난다고 해도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각각 그런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을 이제 개별법적으로 어떻게 그 개정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법 개정은 전적으로 이제 국회의 권한이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소관 법률 자체가 이제 국방부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마 잘 논의하고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조합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상권 전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고용부에서도 같이 그 입법 과정에 뭐 필요하다면 가서 참여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이 문제가 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그 청중석에서 뭐 지금까지 나온 그 발제와 그 토론에 대해서 그 질문이나 아니면 그 의견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DD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맡고 있는 심규석입니다. 제가 김수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ADD는 이제 국방부가 지휘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노조 문제도 지휘 통제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신숙 과장님. 예. 먼저 여러 질문이나 의견 받아서 한꺼번에 질문. 예, 이상. 예. 예, 그러면 그 청중석에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영생활상담관이고요. 병영상담관 노조에서 오늘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는 별건일 수는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지금 올해 노조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신분이 계약직인데 보통의 그 계약직은 한 2년 정도 이후에 이제 전환이 되는데 저희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환이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저희의 그 5년 그런 부분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김수진 그 노사관계 법제 과장님께서 그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어떤 법제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도 어떤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오늘 이야기한 주제랑 조금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또 질문이나
예, 의견.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한 분 더 받고 그 답변 그 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 정말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원대로 잘 이것이 노동 존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신숙 과장님 국방부에 아까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역추적해서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받은 느낌으로는 국방부에서 지금의 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내부에서 이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 내에 있는 50년, 40년 된 수만 가지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들, 애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점들이 내부적으로 그 국방부의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과정들이 혹시 부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아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책임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아주 충분히 확실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지금 과거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5년 뭐 1970년 여러 가 쭉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와 같은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이것들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나갈 방향을 국방부가 제대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사회 변화에 대한 흐름, 아까 우리 장준영 변호사님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때인데 국방부에서만 유독 이것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마지못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숙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법무팀의 책임자이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법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고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느낌이 제가 죄송하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법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이나 혹은 고용노동부까지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고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에서 저렇게 하시는데 어찌해서 이런 국방부에서는 창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가. 왜 어찌해서 아직까지도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에 지배해야만 하는가. 어찌해서 이와 같은 군사문화를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인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신숙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갖고 계신 김신숙 과장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점들을 잘 받아서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김신숙 과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김수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게 그 국가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느냐 아닙니다. 국가연의 지휘 감독 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저는 방위사업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좀 저기 했는데 그 노조 설립에 관한 설립에 관해서도 저희 국방부는 일절 관여한 것이 없고 설립 내지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직접적 방위사업법
네, 직접적 지휘 감독 기관이 방위사업청 그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위사업청 청장이 감독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왜 하필 내 때냐라고 생각은 오히려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안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이라도 발견을 했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답을 이제 같이 드리면,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막으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기간제법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기간제법 담당을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이제 자세히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법은 제가 아까도 이 법 이제 국가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법을 개정하는 거는 국회랑 그 담당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혹시나 뭐 저희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담당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와 국회가 함께 이제 좀 합리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발제를 맡아주신 그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 그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나온 얘기에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서 또 향후에 법률 개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다른 노력들이 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뭐 연맹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그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모두가 다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들으면서 속히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잘 면밀히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속히, 그러니까 지금 이 건 때문에 감사도 받으시고 많이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시긴 했지만 속히 개정되려면 속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열심히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신수 국방부 과장님께서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시면서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탄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아주 소중한 기관이다 이러면서 애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탄피 만들고 뭐 이러는 풍산이나 이런 주요 방산업체들 다 노조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금속연맹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항공산업 그 카이 같은 경우도 다 금속에 가입해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노련에도 전력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기관 산업이 되면서 중요한 이런 데들도 다 가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기관이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싸우고 투쟁하고 일이 중단되고 이런 거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공공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같이 그 노사가 협력해서 나가는 기관이라는 점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김신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 노조법 준용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단이 난 게 준용 조항 한 줄 때문에 나왔는데 또 준용 조항을 넣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노조법 준용 조항으로 한다기보다는 공무원 노조법에 들어있는 조항들을 우리 그 법률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참조해가지고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준용 조항을 넣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그 토론회를 보면서 먼저 이제 그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방부 산하의 그 여러 기관들은 오히려 그 기관에서 그 노조조차 지금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오래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당 기관의 그 설립 근거법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기본권들을 제약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법들이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를 어떤 점검을 하고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저는 이 국방 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또 그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본인들이 종사하는 업무에서의 사실은 좋은 근로 환경을 통해서 헌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그 목표를 노사가 함께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 지속 가능성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관계 기관들의 이해 당사자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론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과 그다음에 발제자 토론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계신 박해철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공식적인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또 이 기품원에 대한 이제 현상을 오늘 전부 다 함께 보셨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과 또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이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와중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준용 문제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까지도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준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준용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두 노조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나 기타 방위산업체 쪽을 보더라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다 인정을 받고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 없다를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두 노조가 기설립이 되어 있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단체 교섭권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단체 행동권에 대한 여부는 향후에 법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인 노동조합대로 적법하게 설립됐다고 해서 사측을 고소고발 또는 그와 유사하게 하고 있고, 또 사측은 사측대로 감사 결과 때문에 또 반대적 부분으로 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또 국방부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는 아니시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조차도 우리가 단체 교섭권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사 관계가 시대 흐름이 맞게끔 일단은 단체 교섭권까지는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좀 상호 신뢰의 기반 속에서 이 단체 교섭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향후에 이 단체 행동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법 개정은 어쨌든 국방부와 또 우리 노동부
그리고 또 우리 노정환 기자, 기타 관계부서가 합동을 해서 좀 좋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요청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가해주신 많은 청중 여러분, 또 사회자님, 발제자님,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 존중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발언해 주시죠. 공식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